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무소속 후보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강훈태, 이용섭 후보는 서로 자신이 적임자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윤장현 후보는 정당의 지원을 받으며 새몰이를 계속했습니다. 보도에 정용욱 기자입니다. 강훈태, 이용섭 두 무소속 후보 측은 지지자들에게 외출 자제령을 내리고 유선 전화로 이루어지는 단일화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두 후보는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윤장현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인물은 자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훈태 후보는 중단 없는 발전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미완의 과제들이 또한 많습니다. 여기서 멈춰버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용섭 후보는 도덕적으로 검증된 경제시장을 자처했습니다. 확실한 경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이용섭으로 단일화돼야 단일화의 목표인 낙하산 후보를 이길 수 있다. 두 후보 가운데 누구로 단일화될지는 이르면 내일, 늦어도 모레는 결정될 전망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윤장현 후보는 정당의 지원을 받으며 휴일 새몰이를 계속했습니다. 어제 안철수 대표의 지원 유세에 이어 오늘은 이낙연 전남지사 후보와 함께 정책 공조를 다짐하며 전통적 지지층의 표심을 자극했습니다. 새롭게 바라는 새로운 정치를 꽃피우는 일이 저희들의 몫이고 그게 곧 광주에서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바뀔 것입니다. 이른바 빅3 후보들의 치열한 경쟁 속에 다른 광주시장 후보들은 등산로와 교회 등을 돌며 휴일 민심을 파고들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는 강훈태 후보와 이용섭 후보가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강훈태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단일 후보로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하면서 이용섭 후보는 중앙정치와 당의 혁신을 위해 큰 역할을 하도록 자신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용섭 후보는 이미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는데도 다시 국회로 가면 된다는 이야기가 강 후보 측에서 나오고 있다며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이야기는 자제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교육감 후보들도 잇따라 공약과 논평을 내놓으며 정책 경쟁을 이어갔습니다. 김왕복 후보는 우리 지역 청소년들을 국제기구의 인턴으로 파견해 광주 정신을 실천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공약했고, 김영수 후보는 스마트 시대에 발맞춘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전담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봉근 후보는 올해 폐지된 교육위원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시민교육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말했고, 장휘국 후보는 학교에서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고 노동의 가치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양형일 후보는 친환경 급식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무소속 후보들이 선거 토론에 참석할 기회조차 갖기 어렵게 됐습니다. 공천이 늦어지고 세월호 참사의 여파가 겹쳤기 때문인데 무소속 후보들은 제도가 불합리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TV토론은 후보들의 정책과 자질을 비교평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요즘처럼 조용한 선거에선 역할이 더 큽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들은 토론에 참석이 쉽지 않게 됐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TV토론의 초청 자격을 정당의 후보이거나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5%를 기준으로 초청과 그의 후보자로 분류하는 것은 TV 방송 특성상 참여하는 인원의 한계가 있고 그리고 시간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법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소속 후보는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고 초청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공천이 늦어진 데다 세월호 참사 때문에 최근 한 달 사이에 기초단체장 후보들의 지지율을 조사한 언론사가 한 곳도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대부분의 무소속 후보들이 토론 초청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정당의 후보들이 동의해주면 참석이 가능하지만 경쟁자들이 동의할 리 없습니다. 상당히 모순이 있는 규정을 기계적으로 해석하는 선관위의 입장도 그렇고 상대 후보도 정정당당하지 못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광주 지역의 무소속 구청장 후보 5명 가운데 4명이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과 무소속의 맞대결로 치러지는 장성군수 선거의 경우는 토론회 자체가 무산됐습니다. 선관위는 토론에 참석하지 못한 후보에게 방송 연설 기회를 주고 있지만 후보들을 한자리에서 비교 검증하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6.4 지방선거에서 근로자에게 투표권을 보장해주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2월 신설된 선거법 규정에 따라 사전투표 기간과 투표일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 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사업장 대표들에게 선거법 내용을 안내하고 근로자의 투표권 보장을 요청했습니다. 육사 지방선거를 앞두고 술에 취해 선거 벽보를 훼손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영광경찰서는 어제 오후 4시쯤 영광군 법성면의 한 경로당 앞에 부착된 육사 지방선거 벽보 19장을 손으로 뜯어내고 구겨버리는 등 선거 벽보를 훼손하고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58살 Y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훼손할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40분쯤 광주시 광산구 은수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2대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7,500만 원의 피해를 낸 뒤 1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아파트 주민 59살 송모 씨를 방화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정신병을 앓고 있는 송 씨는 환청이 들려 차에 불을 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현상수배된 유병원 부자를 보았다는 제보가 잇따르면서 경찰이 검문 검색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22일 유병원 씨 부자가 현상수배된 이후 전남 지역에서 유 씨 부자를 보았다는 제보가 하루 5건 안팎으로 접수되고 있다며 도내 교통기관과 주요 도로 등에서 검문 검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어제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배가 내려진 차량을 보성 인근에서 발견했지만 확인 결과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술이 덜 깬 상태로 순찰차를 운전하다가 어린이집 승합차를 들이받은 경찰관이 해임됐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 2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번 사건을 일으킨 동부경찰서 소속 이모 경사를 해임하고 이 경사와 함께 순찰차에 탔던 동료 경찰과 소속 지구대장 등 3명에게 견책과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앞서 경찰청은 세월호 참사 애도 분위기 속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데 대한 지휘 감독 책임을 물어 지난 13일 동부경찰서장을 경질했습니다. 학교 정화구역 아닌 유치원 근처에서 임대 건물로 위장한 무허가 불법 게임장이 적발됐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22일 오후 광주시 동구 동명동의 한 지하 건물에서 4인성 게임기 20여 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불법 환전을 해주는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44살 조모 씨를 단속해 입건하고 게임기와 현금도 압수했습니다. 광주시는 서구 금호마을과 남구 노대마을, 광산구 수안마을을 인권마을로 추가 지정했습니다.